직원이 생각하는 1인분과 회사가 생각하는 1인분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직원이 생각하는 1인분은 자기 월급에 한정된 금액일 거고요. 회사에서 생각하는 1인분은 급여의 4배라는 것이죠. 이 갭 차이 인정하시나요? 안녕하세요. 흑사장입니다. 오늘은 MZ세대 직원 채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사장님들 직원 뽑을 때 든든하고 기대되는 좋은 기분이신가요? 불편하고 손해보는 느낌이신가요? 사실 저는 후자 쪽이어서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고요. 일을 같이 할 분이 필요할 땐 경력이 있는 프리랜서와 함께 진행하고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을 뽑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최저임금으로 채용을 하고 나면 4대 보험이 나가고요. 1년 근무 시 퇴직금도 지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급여가 200만 원이어도 회사에서 실제 지출되는 고정비는 250만 원입니다. 이렇게 250만 원의 고정비가 드는 직원을 채용했을 때 사장님은 얼마를 벌어야 이 회사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250만 벌어도 될까요?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4배수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강사신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혼자서 매출 50만 원이면 돈 벌어요, 못 벌어요? 벌어요. 3, 40에서 한 10만 원 정도만 더 올리는 건 어려운 게 아니야. 10만 원 올려봤자 한 달에 3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직원 쓰면 300만 원을 줘야 돼. 300만 원짜리 이제 직원을 채용을 하려면 곱하기 4를 해야지만 또이또이가 돼요. 1200만 원을 더 팔아야 돼. 그럼 하루에 40만 원을 더 팔아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럴 거면 직원을 안 쓰고 이렇게 운영하고 10만 원만 더 파는 게 사장님한테는 가장 베스트인 거야. 뼈해장국 한 그릇이 9,000원이고 서빙과 주문을 담당하는 신입사원을 채용했습니다. 그 직원은 하루에 최소 8그릇, 월에 269그릇을 팔아야 자기 몫을 하는 거거든요. 사장님 입장에선 이 또한 마이너스예요. 직원은 자신의 인건비의 4배를 벌어야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7배다, 10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한다면 그 또한 가능하겠지만 사실 7배, 10배를 내기에는 이게 한 사람이 할 수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멀티플레이어가 돼서 요리도 하고 배송도 하고 테이블 관리도 하고 그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실제로 요즘에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다 할 수 있다면 이 회사에 있지 않고 자기 가게를 차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7배, 10배는 사실은 매우 어려운 수치고요. 4배수의 원칙을 적용하려고 해도 언제나 사장님처럼 회사 일을 생각을 해야 4배 이상의 매출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팔면 되겠죠? 15만 원짜리 오마카세를 판다면은 이 직원은 한 달에 16명 이상, 최대 64명한테 팔면 자기 월급 몫은 하게 됩니다. 직원 입장에서 뜨거운 뚝배기를 900번 날라야 하는 뼈해장국보다 오마카세에서 일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200만 원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고정비 부담을 올려볼게요. 3년차 대리 월급이 250이면 4대 보험과 퇴직금을 더하면 월 고정급여로만 294만 5,580원이 나갑니다. 거의 300만 원이죠. 그리고 채용된 대리는 하루 36그릇씩 매월 294그릇을 팔아야 자기 몫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4배수의 원칙, 아니 3배수만 잡아서 매출 900만 원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래야 회사가 운영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300만 원 고정비가 나가는 대리님은 회사를 위해서 매월 1000그릇의 감자탕을 팔 수 있거나 오마카세를 60명한테 팔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 대리님이 채용됨과 동시에 저는 딱 1인분만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거나 업무 태도가 1인분만 일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회사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자신의 급여에 2배수, 3배수, 5배수를 하는 성과가 좋은 직원들에게 말을 퍼뜨립니다. 사장이 돈을 다 가져가고 있어. 우리는 이렇게 이용당할 수 없어. 요즘 같은 세상에 우리는 다 1인분만 하자.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도 1인분을 하니까. 이 분위기를 전파한단 말이죠. 저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사회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2030들은 9,000원짜리 감자탕집보다 15만 원짜리 오마카세에서 일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고 편하고 자신을 위해서 좋다는 걸 알고 있어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회사에 가느니 나는 일을 안 할 거야. 집에서 쉬어버리죠.
감자탕집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내가 왜 월에 900그릇이나 감당해야 돼? 그게 왜 내 책임이야? 이거 사장이 할 일 아니야? 나는 250그릇만 팔아도 바빠 힘들어. 그게 1인분이고 내 몫이라고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거죠. 뉴스를 한번 보실게요. 저희가 만난 한 청년은 조용한 사직은 이제 1인분만 하겠다는 의미라고도 했습니다. 세상이 계속 2인분, 3인분을 요구하면서 돈은 0.5인분만 주고 1인분만 하겠다. 너희도 나한테 1인분만 주지 않느냐. 해야 할 일을 더 잘하려고 하지 않고 에너지를 아끼고 있다가 퇴근 후에 부업을 한다는 거예요. 부업을 하기 위해서 열정과 에너지를 아껴 쓴다는 거죠. 실질 소득은 열정페이가 아닌 부업을 통해 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통계청 수치를 가지고 계산해 보니 부업을 하는 2030 세대들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11만 명으로 추산되기도 했습니다. 댓글을 보면요. 이게 잘하는 거다. 1인분만 일하는 게 맞다. 이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직장 생활에 대해서 내가 고갈되는 곳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사장님들은 직원들을 성장시키고 동기부여를 할 방법을 고민하면서 공부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일을 찾아서 할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거죠. 자기가 받는 만큼 오는 사람들은 회사가 후질 때 그런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회사가 좋으면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이 우리 사무실에 와서 워라밸을 추구한다? 그러면 내가 후져서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우현준 대표님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회사에 나와서 배울 것들이 있고 또 동료들이 좋고 더 좋은 프로젝트를 하고 커지고 복지도 많아지고 보너스도 잘 나오고 그러면 직원들에게 스스로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회사 문화가 그렇게 형성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저는 지금은 알아요. 사회적인 문제로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그 1인분에 대한 생각이 어느 쪽이 잘못됐느냐 이거는 따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시대의 흐름상 이 두 가지는 다 맞거든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사장이 생각하는 1인분은 곱하기 4를 해야 되고 직원은 낮에 250만 원 받은 만큼만 일을 하고 저녁에 내가 다시 100만 원을 더 벌 수 있는 부업을 한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어차피 내가 900그릇에 감자탕을 파나 300그릇에 감자탕을 파나 월급은 똑같이 250이에요. 정말 자기 월급만큼만 일을 하면 사장은 수익이 없고 오히려 빚을 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둘 중에 누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직원이 이렇게 하는 것도 맞아요. 퇴근하고 유튜브 할 거야. 이거 말릴 수 있나요? 이게 지금 사장의 입장과 직원의 입장이 이렇게 지금 다른 거예요. 그러면 회사는 생존을 위해서 곱하기 4배수를 이해할 수 있는 직원이랑 일을 하던지 아니면은 자동화하는 거예요. 모든 업무를. 그렇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점점. 직원이 잘못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회사가 잘못돼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거를 해결하는 거는 지금 저출산 해결법이랑 비슷하다고 좀 보거든요. 왜냐면 처음에는 이 세대가 이기적이고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 고용절벽의 문제도 회사가 좆수라서 그래.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볼 때 이 위치에 있는 이 영역에 있는 사람 탓을 먼저 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 도대체 여자가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구나.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해결이 안 되니까. 왜를 생각해 봤더니 출산은 곧 빚이다. 채용할수록 빚을 진다. 이게 저출산의 원인이 채용을 못하고 취직을 안 하는 거 이거랑 똑같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사회 구조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을 하고 해결법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직원을 뽑는 채용의 6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자청님의 이야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100명이 넘는 대행사를 하고 계시죠. 복습을 하면 첫 번째는 높은 임금 120%를 줘라. 두 번째는 4배수 원칙을 교육시켜라. 상대방이 만약 300만 원을 받는다면 1200만 원은 한 달에 벌어와야지, 순수익을 벌어와야지만 의미가 있다는 거를 확실히 인지시키고 회사가 그렇게 떼돈을 버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방어 기제가 있어서 피드백이 안 되는 인간들은 절대 뽑지 말고 만약에
상황에 있다면 최대한 빨리 내보내라. 네 번째는 실력이 있는 관리자보다는 사회적 지능이 높은 리더십이 있는 관리자를 뽑아라. 다섯 번째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약속한 게 있다면 그건 어떻게든 끝까지 지켜서 신뢰를 얻어내야 된다. 여섯 번째는 인사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돈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것도 매출을 높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인사 마케팅을 해야 된다. 하나를 더 추가. 채용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이 풀영상을 꼭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직원을 뽑으려는 회사와 젊은 사람들의 그 갭 차이가 너무나 크게 있고, 오히려 언젠가는 국가에서 지금 사람을 제발 채용하라 라는, 결혼해라, 아이를 낳으면 혜택을 준다 이런 것처럼 좀 사회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청님처럼 리드할 수가 없다면은 사장님 사업이 손해를 보고 빚을 4대 보험을 빚을 지거나 부가세를 빚을 지거나 관리비 어쨌든 빚을 지게 되는 구조로 간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사장님들 요즘 불경기고 내년이 더 어렵다는 말이 있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인건비 4배의 법칙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한번 돌아보니까 저는 2배수의 원칙이거든요. 당장 이제 저는 사무실을 없앴고 월세가 안 나가죠. 직원 2명을 4대 보험이 안 나가게 프리랜서로 전향시켰고요. 협의해서. 그 고정비를 줄여서 2배수로도 지금 간신히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제가 저 자신도 4배수로 운영 못하면서 그렇게 4배수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요즘 직원들의 취업에 대한 그 마인드, 회사에 대한 마인드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을 공유 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4배의 원칙은요, 사장님 월급도 포함시켜야 돼요. 사장님 월급을 빼고 직원 인건비만 4배로 해서 매출 목표를 잡으면 열심히 우리 다 같이 일을 했는데 운영비가 빠듯해. 세금 낼 돈이 모자라.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4년 매출 목표를 잡으실 때 나의 급여까지 포함한 그 비용에 곱하기 4배를 대입해서 잡아보시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또 연봉 재계약 시즌인데요. 불경기에 급여를 어떻게 올려줄까, 동결할까 고민 중인 사장님이시면 이 4배수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공부해보시고 직원의 성과를 평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사장님들 경기가 많이 어려운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대박 나시고 꾸준히 성장하시는 사업 펼쳐나가시길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